없어지고 싶어요. 절망에 빠진 며느리를 안아준 시아버지. 그런데 그날 밤 유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추석 저녁 가족들 앞에서 공개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그날 저녁 당신이 날 안아줬을 때 살고 싶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식탁을 뒤엎고 남편은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남편 회사 앞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결국 배신한 건 나도 아버님도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담은 썰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사연 담은 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저녁 6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립니다. 며느리 서유진이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들어서는데 얼굴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3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치마는 구겨져 있고 발걸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 윤태준이 신문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60살의 나이에도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과 단정한 외모를 지닌 태준은 유진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고 온화한 눈빛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고생했어. 오늘도 일이 많았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네,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이라서요. 유진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데 손길이 부산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럽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 이정희가 방에서 나옵니다. 58배 정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봅니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이지만 표정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리모컨을 누르는 손길에도 어딘지 모를 불만이 묻어납니다. 유진은 그런 정희의 모습을 힐끗 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요리를 시작합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생선을 꺼내고 찬장에서 양념들을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생선을 굽고 시금치 나물과 콩나물 무침도 함께 준비합니다. 1시간 가까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정희는 한 번도 도움에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곧 저녁상이 차려집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하얀 쌀밥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도록 곱게 담겨 있습니다. 유진은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4명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남편 윤재민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자리에 앉습니다. 38살의 재민은 회사에서 돌아온 지 1시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장 차림 그대로입니다. 수고했어. 태준이 유진에게 국그릇을 건네며 말합니다. 따뜻한 김치찌개 국물을 떠서 유진의 그릇에 정성스럽게 부어줍니다. 유진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밥만 먹을 뿐입니다.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동작마저 어딘지 모르게 신경질적입니다. 재미는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가족들과 대화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메신저 알림음이 울리면 급하게 답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재민아,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놓으면 안 되겠니?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재민은 아, 네라고 대답할 뿐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습니다. 유진은 가족들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게 끓어진 김치찌개지만 왠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손주 소식이 없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둘째까지 낳았다는데. 한편 유진의 마음속에도 답답함이 쌓여갑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매일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집안일도 빠짐없이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거지? 어머님의 차가운 시선이 날마다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걸 모르실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유진의 뒷모습을 태준이 바라봅니다. 작고 여린 어깨가 하루의 피로에 축 처져 있는 것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가 유독 쓸쓸하게 들립니다. 정희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아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5년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해. 평범해 보이는 저녁 풍경이지만 네 사람 사이에는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가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안의 조명과는 대조적으로 가족들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재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정희도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태준만이 거실에서 늦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한 후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로 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10월의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칩니다. 유진은 베란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멍하니 어둠 속을 바라봅니다. 작은 동네의 불빛들이 점점이 빛나고 있지만 유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기만 합니다. 결혼 전에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재민과의 대화는 줄어들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은 날마다 무거워져만 갑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흐트립니다. 유진은 카디건을 더 꽉 감싸 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막막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위축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참고 또 참아왔던 눈물이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유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것도, 남편이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울음이 점점 커집니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집안에서의 소외감, 남편의 무관심,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유진을 짓누릅니다. 정말 힘들어. 유진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낍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진은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뒤를 돌아봅니다. 태준이 두툼한 담요를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유진의 빨간 눈가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 담요를 유진의 어깨에 둘러줍니다. 따뜻한 담요의 온기가 차가워진 몸을 감쌉니다. 밤 공기 차다. 감기 걸린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해요. 주무셔야 하는데라고 작게 말합니다. 하지만 태준은 유진 옆 의자에 앉으며 괜찮아. 나도 잠이 안 와서라고 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정막을 깹니다. 유진은 담요를 꽉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님, 저 가끔은 그냥 없어지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지막에는 거의 속삭임 같습니다. 정말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매일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지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습니다. 태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유진아.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럴 땐 울어도 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다고. 태준의 말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빠짐없이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리 없잖아. 그 순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노력을 태준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유진은 흐느끼며 말합니다. 태주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유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작고 떨리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유진은 태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유진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줍니다. 마치 어린 딸을 달래는 아버지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한 위로를 건넵니다. 몇 분 후 유진이 조금 진정되자 태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어. 내일은 분명 더 나은 하루가 될 거야. 태준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가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유진이 말을 잇지 못하자 태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우린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태준의 따뜻한 품과 진심 어린 위로가 마음속 깊은 상처에 작은 치유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진의 마음속에서 태준은 이제 단순한 시아버지가 아닌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창틈으로 지켜보고 있던 정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유진과 태준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진은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기분이었고 태준 역시 며느리의 아픔을 알게 된 후 더욱 세심하게 그녀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유진은 점점 태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태준이 부엌으로 들어와 오늘 회사는 어땠어? 라고 물으면 유진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라고 짧게 답했지만 점차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제 기획안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기쁘기보다는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유진이 접시를 닦으며 말합니다. 태주는 물기를 닦는 수건을 들고 옆에 서서 왜 허전했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재민 오빠는 항상 바쁘고 어머님께는 회사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땐 나한테 얘기해. 내 이야기를 듣는 게 나도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태준 앞에서만큼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고, 태준은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며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마치 진짜 아버지와 딸 사이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정희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유진과 태준의 대화 소리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태준이 설거지하는 유진에게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건넸는데 요즘에는 대화가 30분씩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뜨개질 바늘을 꽉 쥐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 둘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워진 거지? 태준이 나한테도 저렇게 관심을 보인 적이 언제였던가? 마음 한편에서는 질투 같은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자신보다 며느리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이 또다시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방에 들어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유진과 태준만이 거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태준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회사에서 동료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축하해주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으니까 어머님도 실망하실 것 같고 재민 오빠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때가 되면 생길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태준의 따뜻한 손길에 유진은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 정희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손을 잡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저 둘이 저렇게 가까이 앉아서 손까지 잡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저런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건가? 의심과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부엌으로 들어간 정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이 집에서 저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버님뿐이에요. 유진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버님뿐이라고?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못된 시어머니란 말인가?
정희는 물컵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거실의 2사람이 깜짝 놀라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유진이 급히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늦었으니까 각자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라고 말하고는 물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정희는 2사람을 더욱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재미는 연일 야근과 회식이라며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유진은 점점 외로워져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준이 옆에서 위로해 주었고 유진은 태준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유진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손길을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유진아, 나물은 색깔별로 배치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저는 좀 더 노릇노릇하게 부쳐야지. 유진은 네, 어머님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태준이 부엌으로 들어와 여보, 유진이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말에 더욱 기분이 상했습니다. 또 며느리 편을 들고 있네. 요즘 남편이 정말 이상해.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유진은 태준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고 태준은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온 가족이 차례상 앞에 모였습니다. 재민도 오랜만에 일찍 들어와 가족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틈틈이 메시지를 확인하며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속이 답답했지만 명절이라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정희, 계속해서 휴대폰만 보는 재민,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욱 조심스러워진 유진. 오직 태준만이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날씨가 참 좋네. 유진아, 고향에는 언제 내려갈 예정이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유진이 내일 오전에 내려가려고 해요라고 답하자 재민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나는 못 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 고향집에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는 꼭 같이 가자고 약속했는데. 유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일이 급하다니까. 너 혼자 다녀와. 재민은 다시 휴대폰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재민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화면이 잠깐 켜졌습니다. 정희가 우연히 그 화면을 흘끗 보게 되었는데 메시지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 좋았어요. 오빠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일도 만날 수 있죠?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 다른 여자와 수상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민이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 들려다가 실수로 테이블 위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진의 휴대폰에서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휴대폰을 확인하려다가 실수로 화면을 켜놓은 채로 테이블에 놓았는데 정희가 그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태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당신이 날 안아줬을 때 살고 싶어졌어요. 유진은 그 메시지가 며칠 전 베란다에서 위로받았던 그날 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태준에게 보냈던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재민의 수상한 메시지와 유진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게 되면서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희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들의 바람과 며느리의 수상한 메시지가 모두 같은 시점에 드러나자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희는 혼란과 분노 속에서 식탁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유진아, 이게 뭐야? 정희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내 남편한테 보낸 거야? 그날 저녁 안아줬을 때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재민도 자신의 휴대폰을 주워들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보낸 거야? 유진아, 말해봐. 재민의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뭐가 아니야? 증거가 여기 있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런 문자를 주고받는 게 정상이야? 정희는 젓가락을 세게 던지며 일어섰습니다. 태주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정희야, 오해야. 그날은 유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태준 씨는 입 다물어요. 당신도 공범이잖아. 정희는 태준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격한 몸짓에 식탁이 흔들렸습니다. 차례상에 정성스럽게 차려놓았던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송편이 굴러다니고 나물들이 흩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명절 음식들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흩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아무도 유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분노에 차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집안이 이게 뭐야? 재민은 현관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재민아, 어디 가는 거야? 정희가 소리쳤지만 재민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어수선하게 흩어진 음식들과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앉아 우는 유진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정희는 화가 난 채로 방으로 들어가며 당장 짐 싸서 나가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름다웠던 추석 저녁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재민이 집을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흩어진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유진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한 점 한 점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송편 위에 떨어졌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유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함께 음식을 치웠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내가 할게.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유진은 고개를 젓고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해야 해요.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요. 정희는 방 안에서 격하게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를 내며 화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옷장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문을 열고 나와 유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거기 앉아 있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잖아. 정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당신을 볼 수 없어.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는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유진은 정희의 말에 더욱 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었을 뿐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정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아내를 말리려 했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이건 정말 오해야. 그날 밤 유진이가 베란다에서 많이 힘들어 하길래 위로해 준 것뿐이었어.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태주는 차근차근 설명하려 했지만 정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해 줬다고? 며느리를 안아주는 게 위로야? 그런 게 정상적인 위로라고 생각해?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넘게 살면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언제 있었어? 그런데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정희의 말에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인데 당신은 나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고 있었잖아. 이게 말이 돼? 유진은 바닥에 흩어진 마지막 나무를 주워 담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로 아버님을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는 친정아버지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분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희는 유진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문자는 왜 보낸 거야? 안아줬을 때 살고 싶어졌다는 게 딸이 아버지한테 보낼 말이야? 유진은 그 문자를 보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태준에게서 받은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정말로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는지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준이 다시 아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정희야, 유진이는 그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 없어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절망적이었다고. 내가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안아준 거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정희는 여전히 화가 난 채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다정한 사람인 줄 몰랐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면서. 유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정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만약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무릎 꿇고 사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게 있어? 이미 다 끝났어.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당장 나가. 유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눈에도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아내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일단 내 방에 가서 쉬어. 내가 정희를 설득해 볼게. 유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진 유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버님께 의지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차라리 그날 밤 정말 사라져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유진의 마음속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으로부터 받았던 위로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태준과 정희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유진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야. 그런 마음을 품을 리가 없어. 순수하다고? 그런 문자를 보내놓고 순수하다고? 정희는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나는 이미 다 봤어. 요즘 당신들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말이야. 그때 유진의 방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유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태준은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이 모든 게 지나갈 거야. 태준은 방문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곁에 있어줬잖아. 이번에도 버티자. 함께 이겨내자. 유진은 방 안에서 태준의 말을 들으며 조금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태준마저도 자신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붓고 빨간 눈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울다가 잠들었던 터라 몸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태준이 혼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재민도 어젯밤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아침은 먹었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저히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회사에 가서 재민 오빠를 찾아보겠어요.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재민이와 대화해 보는 게 좋겠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유진은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재민의 회사는 강남에 있었고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유진은 재민이 점심시간에 나올 만한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12시가 넘자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재민의 모습을 찾으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재민이 나타났을 때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재민이 젊은 여직원과 함께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재민은 그 여직원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있었고 여직원은 재민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유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카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늦게 들어왔던 거구나. 야근이 아니라 저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야.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민과 그 여직원은 유진이 있는 카페 바로 옆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식당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민은 그 여자에게 음식을 떠주고 있었고 여자는 재민을 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민이 자신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유진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결국 배신한 건 나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니었어. 재민 오빠였잖아.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거실에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고 정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태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재민 오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유진은 휴대폰의 사진을 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재민이가 정말... 태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아, 이 사실을 정희에게도 알려야겠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말이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저를 오해하고 계시는데 진실을 알아야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정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태주는 정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나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한참 후에야 정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여전히 화가 나고 상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뭔데? 정희는 유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태준에게만 말했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이 얘기야. 유진이가 오늘 재민이 회사에 갔다가 충격적인 걸 봤어.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재민 오빠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다니는 걸 봤어요. 완전히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정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어제 재민 오빠 휴대폰에 온 그 수상한 메시지도 아마 그 여자에게서 온 것 같아요. 유진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의심하고 남편을 원망했는데 정작 문제는 자신의 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제 그 문자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아버님께 보낸 게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의지했을 뿐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남편을 원망했지만 정작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까지. 정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정희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젊을 때 태준 씨 때문에 많이 울었어. 무심하고 차가운 남편 때문에 외로웠지. 그런데 이번에는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유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정희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두 여자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재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섰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세 느꼈습니다. 태준, 정희, 유진이 모두 거실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재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주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재민은 영문을 몰라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정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유진의 휴대폰을 재민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재민이 젊은 여직원과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재민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그냥 동료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나 친밀했습니다. 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민아, 이제 그만해라.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다는 거냐?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가 요즘 늦게 들어오는 게 정말 회사 일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니.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회사 후배와 그런 관계였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유진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정희는 일어서서 재민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유진이를 의심하고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건 너였어.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제 그 난리는 뭐였어? 유진이가 아버지와 이상한 관계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재민은 어머니의 분노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제 그 문자를 보고 오해했어요. 유진이와 아버지가 오해? 너야말로 바람 피우면서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의심해? 정희는 재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태준도 아들을 향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민아, 아버지로서 정말 실망스럽다. 유진이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재민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집에 늦게 들어오고 가족들과 대화를 피해왔던 것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냥 뭐야? 그냥 재미있어서? 그냥 젊은 여자가 좋아서? 정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뭔지 알아? 책임이 뭔지 알아? 유진은 조용히 일어서서 재민 앞에 섰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오빠만 믿고 살았어요. 힘들 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오빠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저를 배신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아버님을 의심했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어.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동료 관계였는데, 동료 관계가 어떻게 그런 관계로 발전해? 정희가 재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그런 핑계를 대면 되는 거야? 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민아,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 가정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 여자를 택할 것인지 말이야. 재민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의 솔직한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정났네. 재민아, 이 집에서 나가거라.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며느리 편이다. 재민은 어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바람 피우는 아들보다 착한 며느리가 더 소중하다는 말이야. 정희는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했어. 엄마가 너를 오해했어. 유진은 정희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숨 쉬고 싶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희는 유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줄게. 태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두 여자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집을 떠나는 재민의 뒷모습을 보며 유진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왔고 집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민이 떠난 후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아침마다 밝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대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정희도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유진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정희가 부엌에서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정희가 먼저 유진의 의견을 묻고 함께 메뉴를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해요. 저는 뭐든 좋아요. 그럼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 내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더라.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칭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그럼 맛있게 끓여드릴게요라고 답했습니다. 태주는 거실에서 이런 두 여자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있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은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민과 헤어진 후 유진은 새로운 취미와 활동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자원봉사였습니다. 선생님, 다음 이야기도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유진을 둘러싸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의 유진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돌아온 유진을 정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다녀왔어? 아이들이 좋아했지? 정희는 진심으로 유진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런 일을 하니까 얼굴이 더 밝아진 것 같아. 보기 좋다. 정희의 말에 유진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와의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의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이나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대화하는 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유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제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신대요. 태주는 기뻐하며 정말 잘 됐네.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말했습니다. 정희도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 승진하면 더 바빠지겠지만 건강관리 잘하고. 정희의 걱정 어린 말투에 유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승진하면 용돈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정희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이제 정희에게 유진은 정말 소중한 딸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유진을 정희가 도와주었습니다. 유진아, 너 요즘 정말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뭔가 힘들어 보였는데. 정희의 말에 유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님, 사실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 집에서 저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유진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했어, 정말로. 내가 너를 너무 차갑게 대했지.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시댁살이가 힘들었거든. 그 마음을 너한테 풀어버린 것 같아. 유진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이 저를 이해해 주시니까 이 집이 진짜 제 집 같아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태주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들 재민을 잃은 아픔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혈연보다 더 진한 정이 이 집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유진과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장을 보곤 했는데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둘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엄마와 딸 사이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유진아, 저 옷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정희가 옷가게 앞에서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옷은 충분해요. 유진이 사양하자 정희는 한 벌 정도는 사줘야지. 우리 며느리 예쁘게 입어야지라며 우겨서 옷을 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두 여자의 모습은 정말 모녀 같았습니다. 정희는 유진아, 나물은 이렇게 무치는 거야라며 요리 비법을 가르쳐 주었고, 유진은 와, 정말 맛있어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태주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두 여자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재민이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이 가족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희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뭘 고마워해. 우리가 더 고마워. 너 같은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태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이 덕분에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났어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세 사람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정말로 이 집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도 사연 담은 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